왜 테이블이 13개를 쉽냐고. 쉬운 만큼 느린 거예요. 뭐가 있을까요? 그러면 딱 얘기해봐요. 있잖아요. 많잖아. 제가 초심자 입장에서 계속 허들을 넘으려면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, 사실. 기대를 하고 들어오세요. 아, 이거 싸다, 가성비가 좋다라고 기대하고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조금 허들을 만났을 때 좀 좌절하는 그 벽이 좀 그 낙차가 좀 큰 것 같아요. 코드 없이 막 할 수도 있다라고도 낚여서 낚여서 약간 이제 오긴 하는데 중간에 좀 허들이 있거든요. 실은 그렇지가 않다. 네, 물론 그런 허들이 조금 낮아지고는 있어요. 사람들이 그런 허들을 인식하고 이 허들을 낮춤으로써 또 돈을 버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. 그래서 좀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좀 그 의지가 필요하고 좀 낙차가 좀 클 수 있다. 기대보다는. 그러니까 이것도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사실은 좀 제대로 약간 뭐라 그래야지 이론? 처음에 약간 이론적으로는 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그런 충격에 대비를 할 수 있지.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. 이렇게 어떤 홈페이지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갑자기 어떤 인력 갑자기 탁 해가지고 너 만들어 해가지고 막 몇 달 만에 만들어야 돼. 덜컥 만들어야 되는 이런 사례도 많이 보고 회사에서는. 그런 분들이 막 홈페이지 어떻게 만들어 막 하면서 막 고민하시다가 워드프레스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막 진짜 막 한 땀 한 땀 배우시는 거예요. 그럴 때 진짜 많이 이제 그분들 많이 좌절도 하고 근데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. 한다고 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. 그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? 진짜 저는 워드프레스 하면서 좀 답답한 게 이제 그 얘기 많이 들어요. 느리다는 얘기 많이 듣고 느리다는 지적도 많이 듣고. 맞아요. 그 이유가 있긴 해요. 그렇게 약간 가끔씩 그런 식으로 느리게 되는 이유가 좀 기술적으로 있긴 하지만 특히 좀 부각되는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플러그인이나 테마 덕지덕지 써갖고 만들면 퍼포먼스가 급락하기도 하고 좀 많이 느린 편이라면 느린 편이긴 합니다. 서버 설정이나 사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스피드를 많이 극복할 수는 있어요. 일부 제가 좀 안 좋게 표현하는 사람들 중에는 좀 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나 이런 걸 무슨 레이싱 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빠른 거에 너무 집착하셔가지고 빠른 거 안 끊으면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난 무조건 빠른 것만 쓴다. 난 느리면 안 돼. 이런 식으로 너무 레이싱 하시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애초에 워드프레스라는 게 가성비의 플랫폼 아닙니까? 그 빠르다는 정의가 좀 바뀌어야 돼요. 얼마나 이게 빠른 러닝과 이 실행 속도의 이 간격이 얼마나 이게 빨리 이게 내 결과 아웃풋이 나오는지 이거에 천착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컨텐츠를 제작해서 아웃풋을 내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. 그 스피드도 중요하거든요. 그런 면에서 스피드의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요. 느리긴 하지만 그거에 약간 변명을 드리자면 근데 좀 기본적으로 좀 느리고 사양을 많이 타는 편에 속합니다. 그러니까 개발자가 잘해서 만들면요 정말 간단한 뭐 블로그 페이지나 앱 같은 것들은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돌릴 수 있어요. 미니멈한 솔루션에서 최고의 퍼포먼스 있잖아요. 빠른 거. 그런 걸 뽑아내려고 만드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거는 그것도 외국 애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. 개발자를 갈아서 최대한으로 옵티마이즈 한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느려? 그럼 더 빠른 거 써. 안 돼? 기계 더 붙여. 기계가 더 싸지 사람이 더 싸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늘리는 약간 느낌이니까 스케일을 키워서 그냥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주의니까 워드프레스는 좀 그런데 좀 맞춰져 있죠. 물론 그 변명을 하자면 이런 거고 그래도 내가 지금 쓰는 환경에서 느린 거 난 못 참겠다. 그런 분들 많이 보고 저도 그런 거에 많이 이제 열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되게 이제 개발을 미니멀하게 가는 그런 거를 이제 선호해요. 남의 쓴 플러그인, 남의 쓴 그런 거 다 이제 그런데 이제 부채라고 표현했잖아요. 아까 그게 다 부채고 부채를 안 떠안고 내가 개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웬만하면 배제하는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. 왜 느리냐라고 많이 이제 묻게 되는데 물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.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먼저 미리 밝혀드립니다. 어떤 팩트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코드 많이 보고 이렇구나라고 이제 느낀 사람의 의견이고요. 그러니까 왜 빠르지 않아라 그랬을 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. 빠르게 만들 수 없으니까. 빠르게 막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.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는 하나 그걸 지금 고쳐서 빠르게 하기 어렵다.
레거시도 굉장히 많고요. 그렇죠. 챙겨야 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.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들은요, 뭐 게릴라전, 굉장히 적게 편성된 특수한 부대들, 작게 편성이 돼야지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.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. 부대나 사단이나 뭐 대대가 일개 연대, 대대 막 이 단위로 이동한다 그러면 차도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하죠. 걔네들이 뭐 그냥 도보로만 이동한다 그래도 적은 수의 인원 한 개의 어떤 소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속도가 느리겠죠. 워드프레스 사이즈를 생각해 보세요. 거기에 모든 기능이 일단은 기본 코어라 할지라도 다 빌트인이 돼 있어요. 관리자, 로그인, 유저, DB 관리, 뭐 기타 등등 다 엄청나게 많은 게 처음부터 다 돼 있고, 그걸 진짜 군대의 비유로 말하자면 한 개의 어떤 부대단이 있잖아요. 어떤 사단 규모의 홈페이지를 미리 딱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. 걔더러 지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동하는데 걔가 빨리 되냐고요.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빨리 된다는 프레임워크들은 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고 경량이고 가볍게, 근데 또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죠. 특수한 거에 더 집중됐기 때문에. 그러니까 빠른 거죠. 아 근데 XE나 드루팔 빠른데요?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그거에 맞춰서 개발자들이 많이 설계를 했기 때문이죠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테이블이 왜 100몇 개나 되냐고요. 왜 60개, 70개나 되냐고요.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왜 테이블이 13개를 쉽냐고. 쉬운 만큼 느린 거예요. 확장성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걸 열어놔요. 그러니까 그 시점에 얘가 실행되지 않아도 되는데 실행을 시켜요. 이 하나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조금 불필요하게 실행되는 코드들이 플러그인을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느린 것 같고요. 또 마찬가지로 또 불필요하게 여기서는 안 쓰는 어떤 뭐 스타일이나 여기서 안 쓰는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나 이 페이지에서 안 쓰는데 또 불러오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.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걸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, 왜냐면 가능성을 다 확장시켜놔서 그런 부분이 좀 느린 거에 또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워드프레스 셋업하는 초기에 시동하는 코드들을 살펴보면요,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불러와요. 아 이렇게 하면 참 느리겠구나라고 인상을 받았던 게 이제 REST API를 호출하는 부분의 코드. 이제 요즘은 이제 블락 에디터 때문에 필수가 됐지만, 예전에는 이제 막 열심히 개발을 같이 하면서 코어에 정식으로 안 됐을 때 열심히 개발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써야 되니까 하면서 넣어놨어요. 그러면 정말 이 플러그인, 이 사이트는 커스터마이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코드 절대 안 쓰고 블락 에디터도 다 옛날 거로 다 해놓고 클래식 에디터 쓰고 커스텀해서 다 필요 없어. 그런데도 REST API는 코드는 읽어야죠. 맞아. 쓰고 안 쓰고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. 그거는 이미 코어에서 어떻게 썼기 때문에 그걸 주석 처리하는 순간 박살날 수 있거든요. 그거 어떻게 소스 레벨에서 그걸 고칠 수가 있어. 아 이건 못 고치겠구나. 이러면은 진짜 안 되겠네.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렇게 알게 모르게 챙겨가는 부분들이 많고, 그런 것만 없애도 많이 가벼워질 수 있는데, 이제 실행 시간이 의외로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 커스텀 포스트를 의외로 많이 시간이 잡아먹어요. 근데 알게 모르게 커스텀 포스트 많이 쓰잖아요. 그럼 그런 것들도 이제 실행 시간에 많이 잡아먹죠. 매번 할 때마다 안 해도 되는데. 그러니까요. 그런 부분은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긴 해요. 안 쓰는데 괜히 불러올 필요는 없고. 근데 함부로 했다가 이제 코드 작살나지.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맞아요. 그러니까 REST API도 워드프레스 그 체인지 로그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릴리즈 같은 걸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REST API가 엄청 느린 이슈들이 막 올라와요. 그러다 몇 개월 뒤에 워드프레스 코어에서 고쳤다라고 또 고치기도 하고, 그래서 좀 개선이 되기도 하고요. 근데 이제 그냥 제 생각에 심플하게 정리하면 지금 필요 없는 코드들이 실행이 된다. 지금 필요. 다만 그거를 최적화한다고 건드렸다가 다음에 다른 어떤, 그게 당연히 실행될 줄 알고 기대했던 다른 코드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 시점에 최적화했던 그것 때문에 얘가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그걸 컨트롤하기가 어렵다.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고요. 극단적으로 자동차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
뭐 레이싱 진짜 트랙에 들어가는 차들은 옆에 있는 차 다 빼고 뒷좌석 다 빼고 정말 운전에만 필요한 것만 딱 빼고 다 경량화 시키잖아요. 근데 대부분의 이제 워드프레스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트랙에서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적화한다고 뒷좌석 빼요. 그러다가 누구 이제 학원에 애들 태워서 보내면 장 보고 뭐 해야 될 때 이럴 때 어떡하냐고. 어느 정도는 그 워드프레스의 어떤 기능들을 조금씩 터치하면서 쓰게 되실 거다. 아까 REST API도 문제가 되긴 했지만 결국은 뭐 블락 에디터 쓰면은 그 안 쓸 수가 없고 뭐 어디 뭐 기능을 쓰게 되면 RSS 같은 것도 잘 안 쓰시긴 하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뭐 RSS 피드 필요로 하신 분들은 어쨌든 운영하시다 보면 피드 쓰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 이런 기능이나 저런 기능도 운영하시다 보면 반드시 고려해 하셔야 될 거예요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부터 막 느리다는 이유로 왜냐면 그때 가면 필요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막 하잖아 그러면 그런 거 하나씩 붙이다 보면 제 아무리 사이트라도 어쨌든 일을 많이 하는데 안 늦을 수가 없어요. 일을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빠른 사이트라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미니멀한 사이트 있잖아요. 트랙을 달리기 위해서 최적화된 자동차랑 내가 장 보고 뭐 출퇴근하고 취미로 어디 드라이브 가고 이럴 때 최적화된 자동차랑 똑같이 놓고 퍼포먼스를 비교하면 말이 안 된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아까 보안도 그렇지만 그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우커머스라는 쇼핑몰 플랫폼에서 그 플러그인에서도 우커머스 코어 팀에서 그전에는 주문과 상품이 하나의 공간에 같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문과 상품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또 그에 맞게 플러그인 개발자들한테 너네 우리 이렇게 구조를 바꿨으니까 업데이트해라. 약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강한 정책이거든요.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어떤 코드 원래 최적화를 잘 하시던 분들이 워드프레스 시장으로 넘어와서 또 관련된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플러그인을 또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우리는 여기서 더 뭔가 추가하거나 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약간 거기서 멈추는 느낌으로 최적화를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좀 빼고 좀 약간 그래서 느린 거는 많지만 또 살펴보면 개선의 여지도 많다. 근데 대부분 캐싱으로 해결이 되긴 합니다. 쇼핑몰 정도가 아니면. 플러그인 과하게 쓰는 경우면 어떠냐면 이제 캐싱이 무슨 타입스크립트 이렇게 빌드하는 것 같고 느려. 그게 그 원래는 그냥 소스 같고 캐싱으로 나온 게 진짜 사이트고 진짜 사이트 결과물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많이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우리가 차후 다룰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뭐 알고 있는 뭐 간단한 깨알 지식 같은 거 이제 방출해서 그 뭐 지메틱스나 이런 데서 좀 높은 그레이드를 받는 그런 법에 대해서도 우리 차차 뭐 얘기하는 걸로 하죠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플러그인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많이 오거든요. 그래서 그걸 쓰다 보면은 아 이걸 내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. 그 도큐먼트도 꽤 길어요. 그걸 다 영어로 된 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기도 어렵고 또 그 플러그인을 잘 써본 사람한테 물어보자고 하니 또 그런 사람도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좀 스스로 공부해야 될 양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. 웹 프로그램 쉬운 거 아니야? 뭐 좀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웹은 여전히 희면이에요. 개발을 아무리 어떤 깔끔한 개발론이 발생하고 뭐 힙한 우리 뭐 친구들이 새로운 프레임워크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느 부분에서의 어느 약간의 불편함을 개선한 거지. 이 웹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소스 보기를 보게 되는 이 HTML 코드 있잖아요. 그게 가지고 있는 희면을 어떤 프레임워크가 와도 해결해주지 못할 거예요. 그 중에 어떤 용기 있게 워드프레스가 우린 좀 해결해 볼래요 하면서 뛰어들긴 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지만 그래도 그 성격, 그 본래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소스 보기로 보게 되는 이 소스 코드 있잖아요. 이렇게 페이지 소스를 보게 되면 어우 희면이잖아. 희면이라고요. 희면. 도면도 아니고 희면이에요. 그냥 혼돈과 카오스와 이 그 알 수 없는 그 그냥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원 높은 복잡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랬을 때 저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오더라도 그걸 궁극적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. 그렇죠.
그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. 개발자 깔끔하게 푼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.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 생활을 완벽하게 자동화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우리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안드로이드를 개발해 달라? 가능한가요? 저는 그 정도라고 비유하고 싶어요. 너무 이 진입장벽에 대해서는 좀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. 그거는 웹 개발 자체라는 게 개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. 프론트도 그렇고 백엔드도 그렇고 그렇죠. 굉장한 심연들이죠. 중간에 좀 허들이 좀 있다. 그래서 생각보다 허들이 있어서 떨어질 때 아플 수 있다. 그 생각보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쪽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. 뭐 좀만 하면 결국은 프로그래밍 들어가야 되고 학습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. 플러그인이 마법은 또 아니다. 네. 근데 첫걸음이 중요한데 그 첫걸음을 좀 띄웠고 중요한 다른 이제 재밌는 것들도 좀 후속 아이디어들도 좀 떠오르는 계기가 됐어요. 쇼플릭 TV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